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출마 선언 때도 우리 가명에서 야외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때 이제 원주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큰 방향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리즈로 각각의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들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 것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원주의 균형 발전, 원주의 오랜 가치를 다시 찾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위기입니다. 지금은 서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강력한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균형 발전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 오랜 원주, 옛날부터 원주였던 곳들의 낙후함이 우리 원주 지역에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조성 약 3조 원 규모로 원주의 가치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원도심에서 정짓들, 우산동, 태장동, 캠프롱을 잇는 그라운드 5 통합 개발, 산업, 경제,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결합한 통합적 개발로 원주의 오래된 도심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이 개발의 과정에 개발 수익이 원주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민관 PF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원주형 지역화폐 1조 2천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연간 3천억 규모이고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경기 부양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간 3천억 규모로 임기 중 4년간 1조 2천억 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최대 10배 가까운 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천억의 예산이 지역화폐가 풀리게 되면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숨통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라운드 5 개발 등 지역을 혁신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재원이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재원도 투입하겠지만 좋은 재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부의 민간 자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의 수익률이 원주의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 개발 펀드 5천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원이 후순위로 들어가서 민간 펀드 참여자가 특히 지역의 참여자, 지역의 상호금융 등이 참여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의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과제가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뒤로 미뤄지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공공조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공조달액을 2배로 늘리고 공공조달 입찰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최저가격 제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달 제도를 베스트밸류 방식, 최저가격 제도로 해서 조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입찰 가액을 현실화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부터 거대한 전환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중교통망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드릴 것은 그린 뉴딜,
전기 저상버스 100대를 신속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여러가지 고령화되는 시대에 또 장애인이나 아동들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전기버스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동시에 저희들이 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서 사회주택을 LH 등과 협력해 원주지역에 2,5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의 주거 문제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도심 인근에 적극적으로 쾌적한 커뮤니티 주택인 사회주택을 2,500호를 공급해서 최상의 주거 조건이 원주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임기 중에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주의 가치를 2배로 관련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100년 비전의 미래도시,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조성하고요. 중부권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로 100만 경제권 만들겠습니다. 원주 인구가 36만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중앙부처에 관련된 산업경제 예산을 유치할 때는 결국 36만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주를 경계로 하고 있는 인근의 생활권인 관련 시군과 경제공동체를 해서 100만의 경제블록을 만들고 100만의 경제블록에 적합한 연구개발, 산업단지 조성, 금융기반 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100만 경제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혁신도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경제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혁신도시 2.0을 통해서 공공기관 추가 유치하고 기존 공공기관과 추가 유치된 공공기관의 잠재력과 역량이 지역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박람회와 포럼이 매년 열리는 도시가 원주가 되도록 하겠고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마이산업 육성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찾는 원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까 뉴딜 버스 말씀드렸고요. 뉴딜 택시 방안은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시범 사업이 되고 있는 100원 택시 모델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임산부 등이 택시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택시 업계에는 매출이 증대하고 일반 시민들은 낮에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고도 병원 이동이나 이런 서비스를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원주 안에 구현하겠습니다. 철도, 도로망, 조기 개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2배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주차장 100% 조성해서 상업지구 편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여러 가지 생활 공약들을 뒤에 배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주차장 120% 확보, 주차 걱정 없애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련의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 주차장 인프라를 늘려서 상업지구에 여러 가지 주차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녁 시간서부터 출근 시간까지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는 무상으로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원주 안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걸어서 15분 만에 복합생활문화 공간들을 어느 지역에 살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생활 SOC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는 1km, 즉 걸어서 15분 거리 내에 체육, 문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정말 필요한 근린생활 공공 서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원주 어디에 사시든지 15분 내에 걸어서 복합생활문화 공간을 통해서 쾌적한 삶, 여유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돌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하겠습니다. 기업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역 돌봄 인프라 원주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맘 누구든지 퇴근 시간에 아이 돌봄 때문에 안절부절 뛰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원주 안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급한 일 있을 때 저녁까지 아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 지역 구석구석에 만들어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원주의 생활문화 만들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에서 만났던 많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원주로 이사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문화, 의료, 복지를 꼽았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확실하게 실현하면 공공기관 사람들 원주로 이사오지 않는 것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공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시민민원에 48시간 내에 응답하는 원주 예스센터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시장이 전면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실을 1층으로 내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서 시정이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행정기능은 훌륭한 공직자에게 맡기고 시장은 문제 해결에 선봉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일자리 만드는 생활 그린 뉴딜 포인트제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문화 으뜸도시 만들겠습니다. 교육, 지역의 대학이 5개나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공인프라가 있는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정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장이 된다면 앞장서겠습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대입니다. 60세,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는데요. 너무나 젊은 나이죠. 이제는 청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이 아깝습니다. 최고 수준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2차,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 원주 안에 구현하겠습니다. 평생 동안의 직장이 서너 번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직장 바뀔 때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직과 전직에서 불이익 사유가 없는 그런 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보훈의 집 건립하겠습니다. 원주는 다른 도시보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의 자존감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보훈의 집을 통해서 우리 유공자들이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총괄 건축가, 총괄 기획가, 교육 문학 전문가들을 모아서 라운드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이 스며들어와서 최고 수준의 원주 행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복지 으뜸도시 원주는 실현 가능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독사가 없는 도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시티, 무장애 도시라고 하지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또는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다시 그 장애를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도시 시스템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전기 저산 버스가 있으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공이 되고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사회주택이 공급된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베리어 프리 시티, 사회를 변화시켜서 도시 행정을 변화시켜서 도시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엄마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육아맘 도심 공유공간, 맘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제대로 만들고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찔끔찔끔 아니라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예전에 제가 방과후 아동센터가 조기에 도입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집에 살림도 어려운데
돌봄센터 가도 방과후 센터 가도 환경이 안 좋으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마음 아프게 자라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돌봄센터 부잣집 아이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함께 놀고 싶은 그럴 만한 매력적인 공간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산동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에 저도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요. 최고의 전문자로서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인이 원주를 보고 배우러 오는 사회적 경제의 선도 도시 모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300억대에 이르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 2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제가 거리거리 다니면서 원주 시민들을 만났을 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시장 되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독주택 단지도 제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 걸어다니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창욱 시장님께서 도시 외곽에 걷고 싶은 길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저는 도심 골목골목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겠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이웃과 즐겁게 아무 냄새 나지 않는 쾌적한 길을 걸어다니면 골목 상권도 살아납니다. 생활공약 2번째로 주차장 말씀 아까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입신고 대학생 우선 인턴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인프라, 기업도시 인프라 활용해서 청년 인턴 대폭 늘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기업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주의 대학은 5개인데 원주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더라. 원주로 주소지 이전한 학생들에게 우선 기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일꾼이 되고 원주에서 자라고 원주를 키우고 원주에서 아이 낳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해 걱정 없는 창업 체험, 누구나 한 달 창업. 창업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라가 돈을 쏟아부어 주면서 창업해라.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IT 인프라와 기술이 붙으면서 더 이상 고용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창업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창업 성공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80%는 정부가 주는 돈 받아서 창업했다가 젊은 시절부터 빚더미에 앉는 일이 허다합니다. 적극적으로 창업해서 도전한 사람들의 불이익 사유 없애겠습니다. 손해 걱정 없는 창업 체험 만들겠습니다. 공유 공간 만들어서 소액 자본으로 창업 체험하고 자신감 생겼을 때 도전하도록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입은 손실의 일정 부분들은 지자체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적극 실현해서 초기부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48시간 내에 응답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맘이 짱이다. 임신해서 입학 전 육아맘 공공교통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그린 뉴딜 택시도 연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육아맘 도심 공유공간 확보하고 맘카페 적극 지원해서 엄마들의 네트워크 쉴 공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공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2,000명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하나 메모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인사하면 라이더분들이 제게 손을 많이 흔듭니다. 라이더분들 만났더니 라이더들은 쉼터도 없다.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 방법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다 메모했습니다. 지금 발표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 준비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여러 기자님들 모시고 발표드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만들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한 의견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차장 100% 조성하겠다 이 의미가 네. 그 주차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을 100% 조성하겠다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이미 단계특지 단관특지 무시겠다 마찬가지인데 그 상업용지로 대부분 분양이 된 상태에서 이미 땅값이 평당 1억 이렇게 이제 오른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업지구 편의를 위해서 공공주차장 100% 조성한다는 의미가 그 상업용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 대수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도시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수도권은 우리보다 땅값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원을 개발을 할 때 공원 지하를 보통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도심 가게 되면은 도심 인근에 우리도 여기 백강공원도 있고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지하에 차를 대고 공원도 이용하고 주변 상권들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공부지를 활용할 때 충분히 주차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초기에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공간이나 안 했을 텐데요.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법에 약간의 변동이 좀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저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시장 제가 가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은 새벽시장 가면은 비 오는 날 가면은 농민들이 거기서 비 맞고 바람 불면은 파라솔 손으로 휘어잡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아침에 농산물 파는 것을 보고 참으로 새벽시장을 여기까지 저렇게 민간에서 훌륭하게 정말 훌륭한 시장으로 키워왔는데 이런 곳에서 저렇게 둬야 되는가. 오히려 예를 들면 그 하천변 새벽시장 부지 위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천정을 덮고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벽시장을 운영 가능하게 하고 위에는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당시로서는 국가하천법이 굉장히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홍수나 재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국가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변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공공주차장 부지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상민 부장님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부권 경제공동체가 8개 시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8개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 원주하고 생활권역이 묶일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이는 또 횡성구 있고요. 충주 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 평창 정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이천까지가 있습니다. 이천은 한 단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결이 다르지만 여주까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구역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횡성 국민들도 상당수가 원주와의 행정구역 통합까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횡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사유가 높을 거란 것 때문에 주저함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 문제 때문에 균형 발전 때문에 저 남쪽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가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도 이미 진행됐고요. 대구 경북은 이제 행정교류까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부권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주민 간의 경제적 유대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메가시티까지 가는 첫 단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횡성과 원주와 산에는 사무 출퇴근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대중교통망의 요금 체계를 통일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연계망들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되면 36만의 산업단지냐 아니면 거기를 통합한 50만의 산업단지냐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규모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 블록화를 지금부터 빠르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변에 예를 들면 대전, 충남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메가시티가 되고 이런 것 속에서 다시 왜소하게 우리가 불이익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아마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충주의 성장세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권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충주권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것들도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동나라라든가 국제회의를 하려면은 그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원주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제가 사실 춘천에 저의 존경하는 동지인 허영 의원이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서 이제 일정한 성과를 좀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원주는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변에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와 1시간 거리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컨벤션 사업을 할 때 사람을 2, 3만 단위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교통망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사업 박람회 하면 전국에서 오는 거죠. 제가 모니터링을 실제로 해봤는데 춘천에서 국제박람회 있으면 가겠습니까? 맥시멈이 원주 정도고요. 세종시 공무원들조차도 강원권 관련 회의하자 그러면 원주에서 잡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춘천까지 가는 건 하루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주가 마이스 산업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 인프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인프라, 그 다음에 메가시티와의 1시간 내에 교통 접근성, 전국과에 열려있는 교통망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박희석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하면 컨벤션 인프라에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컨벤션 인프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추진해서 컨벤션 인프라 조기에 도입하고 그 외 소프트웨어로서의 세계적인 박람회와 국제 포럼들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종축장 부지가 도개발공사에서 다시 도로 이전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도지사 후보부가 연계를 해서 종축장 부지에 대한 어떤 컨벤션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약을 공유하는 부분은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간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후보와 이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할 생각입니다. 긴밀하게 공조하고요. 또 하나는 원주의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기업도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그라운드 5 안에서 정직들 주변에는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제2기업도시로 추가로 유치해야 된다는 걸 세부 정책으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기업도시들이 원주에 와서 성장 가능성을 보려면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옆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려야 전 세계의 무역인들이 와서 기업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원주로 기업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첨단 산업이 지방에 갈 때 어려움이 뭐냐면 인력들이 수도권에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수도권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G가 경남 창원으로 경남에 어마어마한 지원으로 옮겨가면서 경남 전자산업연구소를 옮겼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수도권 복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이사를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을 못 구하는 거죠. 근데 원주는 강점이 이제 분당은 40분 거리입니다. 서울 산락이고요. 핵심 인재들 원주로 출퇴근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기업 유치해서 지역 인재도 채용하고 핵심 인재도 유치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컨벤션 인프라 저도 종축장 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통해서 도지사 후보와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시의 현황을 보면 원주에서 학교를 나오다 하더라도 원주 자체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도시로 나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원주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만 타도시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여기에 대학을 나온 친구들보다 좀 더 불이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만은 산업단지와 공공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들이 대학하고 공조체제가 아주 긴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원주에 5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과 지자체가 나서서 이제 마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의 의료기기 기업들이든 아니면 이제 제2기업 도시에 입주할 기업들이든 공공기관에 있는 공공기관들, 공기업들하고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각 대학과 협력해서 저는 3학년 때부터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만들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는 그 기업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로 일정하게 육성돼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일반 대학에서 갓 졸업한 학생보다는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방 기업일수록 심한데요. 2년 정도 트레이닝에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교수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내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보통 2, 3년에 또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기업들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바로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훈련된 친구들을 영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기회가 주는데요. 저는 3학년 때부터 인턴십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라는 보관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보험공단 제가 몸담았던 것도 전국에 6개의 종합병원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에는 간호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협약 체결해서 원주의 간호대학 학생들이 취업에 전격적으로 링크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거나 하면 우리 지역 대학의 아마 입학률이 높아지는 효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기업의 몫이라고 두지 않고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링크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체육진 정치자 예비후보자의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추가 질문으로 새로운 과제로 던져주신 원주 각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가 거대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선대에 많은 지역의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분들, 또 우리 시장님들 구축해오신 인프라를 배경으로 글로벌 수준의 최근에는 도시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부권의 30만 대의 그러한 수준 정도의 도시 아직도 서울에 가면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 원주가 어디에 있지? 강원도 어디쯤에 붙어 있지? 이런 얘기 듣는 도시로 머물 것이냐의 거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앙공공기관의 초기에 40대 초기에 본부장이 되고 40대 중후반에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면서 그것도 정책실에서 일자리 수석실과 경제 수석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실행해보고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그 모든 인프라를 지역에 한번 쏟아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단지 소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질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또 좋은 제안 해주시면 성심껏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공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 원주시장 예비후보자 종합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